안녕하세요. 정채영 교수와 함께하는 신나는 영어 산책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얘기를 또 해볼 건데요. 그 중에 저희가 관심 갖고 얘기해 볼 주제가 파닉스입니다. 오늘은 국내 최고의 파닉스 전문가이신 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유원호 교수님과 골사이버대 정영호 교수 교수님 모시고 이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사실 유치원에서 파닉스를 배우고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파닉스를 접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서 왜 파닉스부터 배우면 안 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오셨는데, 우선 파닉스가 뭔지부터 얘기 좀 해주시고 왜 파닉스부터 배우면 안 되는지에 대한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파닉스 전문가라고 소개받기는 처음인데요. 파닉스 전문가는 아니고요. 예. 영어 교육 이제 그렇죠. 전공인데, 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파닉스는 누구든지 배워야 돼요. 네. 파닉스는 누구든지 배워야 되는데, 파닉스부터 배우면 안 된다는 거죠. 학생들 실력이 올라가기도 전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영어가 더 안 되는 겁니다. 파닉스가 뭔지를, 어떤 교육인지를 알면 파닉스부터 배우면 안 되는지 알아요. 근데 파닉스가 무슨 교육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발음 교육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발음 교육이 절대 아닙니다. 아, 그래요? 파닉스는 읽기 교육이에요. 모든 언어는 네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해요. 4기능이라고 하죠. 네네. listening,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네. 그죠? 듣기, 말하기가 된 다음에 읽기, 쓰기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영어만 왜 듣기, 말하기가 전혀 되지 않는 아이한테 읽기부터 가르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근데 파닉스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옥스퍼드에 보면 명사, 발음 중심 어학교수법. 이게 발음 중심이라고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발음이다 생각하고, YBM을 보면 읽기가 약간 나오는데, 파닉스 하면 파닉스라고 나오고, 네. 초보자 대상의 발음을 중심으로 철자 읽기를 가르치는 어학교수법. 왜 발음이 아니냐? 발음 교육이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영어를 제2 언어로 아니면 외국어로 배우는 사람들한테 발음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파닉스는 뭐냐면, 이미 말을 잘하는, 듣기하고 말하기가 되는 아이들한테 읽기를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럼요. 완전 교육 방법이 완전 달라요. 파닉스가 P를 가르쳐 주, 알파벳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펜 네. 이렇게 가르쳐 줘요. P는 항상 P로 발음된다고 가르쳐 줘요. 발음 교육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P가 언제 P로 발음되고 네. 언제 P로 발음되고를 가르쳐 주는 게 발음 교육이에요. 자, 그러면 뭐냐면, 파파 존스라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원어민들 절대 파파라고 발음하지 않아요. 파파 그러면 알아는 듣는데 뭔가 이상한데 어떻게 틀린지 모릅니다. 우리는 파파라고 그러는데, 모든 원어민들은 파파, 두 번째를 무조건 뿌로 발음해요. Papa Track from Papa John's. Papa John's. 그럼 원어민한테 P를 똑같이 쓰는데, 예. 처음 P는 프로 하고 두 번째 P는 뿌로 발음해요. 네. 그러면 원어민 선생님이 뭐라고 그럴 거예요? 끝까지 우깁니다. 처음 P하고 두 번째 P가 똑같다고. 아, 자기들은 그러면 인식을 못하고. 전혀 인식을 못해요. 아, 전혀 믿겨지지 않죠. 녹음해서 들려줘야 되나요? 예, 근데 들려줘도 이해를 못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우리도 원어민이죠. 네. 한국인 원어민입니다. 네. 네이버 지식스마크인가 이런 거 보면 감기라는 예시가 나오고, 네네. 처음 기억과 두 번째 기억이 발음이 다르다라고 나와요. 처음 기억하고 감기. 처음 기억하고 두 번째 기억이 다르네? 내가 이걸 왜 몰랐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쨌거나 그러면 다시 파닉스로 네, 돌아가서. 다시 파닉스라고 하면, 모든 파닉스에서는 P를 프로만 가르쳐줘요. 근데 왜 원어민들은 파빠가 되냐면, 강세가 첫 음절에 있기 때문에 네. 프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힘이 빠지면서, 강세가 없을 때는 힘이 빠져서 얘기해야 되겠죠? 네. 힘이 빠지면서 저절로 뿌가 되는 거예요. 원어민들도 P가 프라고 배웠기 때문에 자기가 프로 발음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듣기 말하기가 된 사람이 파닉스를 배우면, 네. 이게 저절로 P는 프다라고 배워도 파빠가 돼요. 예. 그래서 어머님들이 생각할 때 왜 파닉스부터 배우면 안 되냐를 생각하시면, 파닉스는 읽기 교육이다 라는 거를 인지하고 계시면 파닉스부터 배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에 이제 영어를 배웠는데, 제가 애초에 갖고 있는 파닉스에 대한 생각이 뭐가 다르냐면, 아이들이 듣고 말하는 그게 파닉스라고 생각했고, 제가 옛날에 배웠던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에 발음 기호하고 발음하는 그걸 보고 배운 게, 지금 보니까 이게 파닉스였고, 듣고 자기가 애들이 말하고 배우는 그거는 말하는 거 배우는 거네요, 그냥. 발음교를 배우면 발음 공부예요. 저도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네. 배웠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우는 거는 학교에서 배우는데 파닉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파닉스를 가르쳐줘요. 발음교도 배웠어요, 사실. 그렇죠. 발음교를 사전에 이렇게 외웠는데, 나왔으니까. 예, 발음교를 배우긴 배웠는데 발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몰랐죠. 몰랐죠. 근데 발음교를 배우는 게 발음 공부고, 발음교를 배우지 않고 그냥
알파벳만 가지고 책 읽는 거를 배우면 그게 파닉스예요. 그러면 교수님, 가르치는 입장이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경우에 아이들에게 파닉스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나 본인이 직접 네. 파닉스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하느냐보다 중요한 거는 언제 시작하느냐가 되게 네. 중요해요. 언제 시작하느냐. 네네. 듣기, 최소한, 그러니까 말하기가 되기는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듣기하고 말하기가 되는 사람이 파닉스를 배워야 되는데, 말하기가 되기는 되게 어렵죠. 최소한 듣기를 되게 많이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즘에는 너무 쉬워요. 뭐 유튜브 틀어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넷플릭스가 없는 집이 없잖아요. 저희도 네. 그러면 거기에 디즈니 영화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부터가 중요한데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게 좋은가요? 네. 관련된 질문이 조기 영어 교육이 좋은가요? 네.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떻게 보면 조기 영어 교육이라는 그 자체가 좀 어폐가 있어요. 처음에는 영어 교육이 아니고 영어 노출. 네. 네. 영어는 가능하면 태어났을 때부터 영어를 계속 틀어주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엄마가 말해주면 되는데 엄마가 네. 말을 못 해주니까 못 해주니까. 아이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냥 수준에 맞는 네네. 그런 걸 계속 보여주면 돼요. 그럼 영어 유치원을 보내면 좋을까요? 다 능력이 되시면 보내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영어 유치원도 그러면 보내려면 차라리 처음부터 보내야 돼요. 네. 4, 5, 6세 만약에 프로그램인데 네. 5세, 6세부터 보내면 네.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4, 5, 6세 프로그램이 다 있어가지고 네. 4세부터는 처음엔 듣기 교육을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조금 지나서 5세쯤 돼서 파닉스 하는데 처음 가자마자 영어 유치원에서 네. 4세 애들을 데리고 파닉스 가르쳐주는 영어 유치원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듣기 말하기가 1, 2년 정도 한 후에 파닉스를 하면 되는데 영어 유치원이라고 4, 5, 6세 프로그램이 있는데 6세 마지막에 집어넣는다. 그럼 절대 그 아이는 쫓아가지 못해요. 왜냐면 파닉스를 배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 되더라도 절대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습니다. 모든 우리 여기 다 교수님인데. 그리고 저는 영어 꽤 해요. 영어를 잘하는데. 영어 못해요. 저는 교수인데 영어 못해요. 저는 잘합니다. 저 아주 잘해요. 왜 지금 이제 파닉스부터 배우면 안 된다는 얘기는 이해가 됐어요, 이제 저는. 네. 그리고 영어 유치원을 보낼 때 끝물에 이렇게 보내지 말고 처음부터 보내서 이 단계를 밟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부모라면 보내면 좋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끝에 보내지 말고. 왜냐하면 그렇죠. 다른 애들은 다 그 앞단부터 그걸 해왔으니까 그래서 나중 단계에서 이제 파닉스에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리고 설령 유치원에서 파닉스를 못 배웠다 하더라도 집에서라도 계속 영어 노출을 많이 시키는 거 그렇죠. 해서 음성이라든지 뭐 그래서 그게 준비가 돼 있으면 파닉스는 언제든지 시작해서 바로 배울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맞습니다. 가는 게 좀 낫겠다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가장 기본에 충실하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 네. 중에. 네. 그러니까 영어에 강세가 있는 부분, 그래서 소리가 같은 철자를 하더라도 소리가 달리 들리는 부분을 저희는 글자를 보고 똑같이 소리를 내기 때문에 원어민들도 못 알아듣고 저희도 이상한 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 아마 지금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많이 들었을 때 그 미세한 차이점을 이미 알고 있으면 읽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읽을 수 있고 그쵸. 듣는 사람도 그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네네. 저희는 이제 빨리 읽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네네. 빨리 읽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더니 결국은 이상한 영어로 그럼요. 가게 되는 그런 네. 길을 열어준 상황이 그럼요. 되네요. 그럼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이 잘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무관심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려면 엄마의 무관심이 필요합니다. 엄마가 아무 관심 갖지 않고 가장 해야 될 일은 노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어를 보게 하면 애들이 정말 싫어하죠. 그러면 보지 마. 보지 말고 너 수학 문제 풀어. 그러면 나 볼래요. 이럽니다. 영어로 된 걸 보는 걸 왜 싫어요? 되게 좋은 질문인데 네. 맞아요. 아이들이 처음에 보다가 한국말을 잘하기 시작하면 자기들이 영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를 느껴요. 그러면 자기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안 보려고 안 합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학원에 보내는 게 아니고 네네네. 내가 정말 내 아이들의 자녀 영어 교육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가장 해야 될 일이 영어를 무조건 보여주는 겁니다. 그 언어를. 영어 학원을 다니는 게 정말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죠. 그걸 하지 말고 집에서 그거 보는 게 영어를 보는 게 좋다는 거죠. 저희 애들은 지금은 중국어를 가르치는데 둘째는 영어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니까 제가 너 이제부터 중국어 봐. 그러니까 애가 아빠 그냥 나 영어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관심만 있으면 콘텐츠가 되게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해줘야 할 일은 노출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저절로 살게 돼 있어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아는 그 선배 집에 가면 근데 학교 가면 거기 영국은 제2 외국어로 불어를 많이 배워서 부러웠던 건 그거 같아요. 그 영국 학교 초등학교에서 배울 때 프랑스 사람이 와서 가르치더라고요. 가까우니까 그런지 몰라도 네. 그래도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예전에 한때 좀 원어민들 많이 와서 있었잖아요. 초중고등학교에. 네. 네. 노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확실히 노출인 것 같아요. 단어 암기만 해서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게 사실 언어라는 거를 들은 다음에 맞아요. 책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피아노도 전혀 듣지도 않고 책만 보고 하면 악보만 보고 하면 이 정도면 잘하는 거구나 생각했는데 진짜를 들어보니까 완전 다르네. 이렇게 빨리 쳐야 되는 거였네. 네.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언어라는 거를 듣지 않고 들어야 돼. 배운다는 거는 말이 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주변에 한 6, 7세 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그거인 것 같아요. 이미 벌써 한국어인 모국어 발달이 어느 정도 이제 되어가고 있는 네. 그래서 말이 한참 늘어날 때에 좀 늦게라도 영어 프로그램들을 보여주려 하니 네. 안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노출량을 많이 늘리고 싶은데 아이가 안 보고 계속 한국어로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게 이제 교육이죠. 그런 질문을 하시면 어머님한테 부모님한테 항상 물어봐요. 네. 왜 영어를 왜 가르치세요? 진짜 원어민 같이 잘했어요. 네. 잘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네. 말씀하시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원어민 같이 잘해도 서울대 못 가면 소용없어요. 그잖아요. 그렇죠. 서울대 못 가면 그냥 서강대 오시면 되는데 이게 원어민 같이 잘하고 싶다. 그래서 뭐 애들 고등학교 때 유학을 보낼 거다. 네. 대학을 유학, 그게 목표라고 그러면 영어 유치원 어렸을 때부터 보내는 게 맞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쵸. 진짜 목표가 한국에서 제일 원하는 대학 가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직장에 그러려면 원어민 같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성공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그런 게 마시멜로 익스페리먼트라는 게 있어요. 네. Delayed gratification이라고. 참 인내심을 참 키우는 인내심을 길러주는 게 제일 좋은 교육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6, 7세 애들이 한국어를 듣기 때문에 알아듣기 때문에 영어를 보기 싫어해요. 그런 교육이 또 일맥상통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참고 영어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보지 말고 수학 공부해. 이러면 애들이 그냥 영어를 볼래 이럽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꼭 영어 원어민처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영어가 어느 정도 요구되는지는 대학 이제 취업 정도로 연결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가거나 좋은 회사를 취직하기 위해서 원어민의 능력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영어 콘텐츠를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가 지났으면 현실을 좀 받아들이고 우리나라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영어가 요구되는지 에 초점을 맞춰서 풀어주면서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어쨌거나 오늘 참 장시간 파닉스로 시작해서 이 대학 입시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너무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먼 길 오시는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셨는데 네. 근데 먼 길 와주시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